2번하고 이거 하나 하나 주세요. 아이고, 이걸로. 방울과 부채 대신에 카메라를 들고 무속의 현장을 안방처럼 드나들던 한 사람이 있었다. 강냉이, 사진박수, 고지조라 불리던 사람. 가슴 아픈 사연에 카메라를 놓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정 많은 사람. 고집스럽게도 한국과 아시아의 구판을 평생 쫓아다니던 사람. 그는 바로 사진작가 김수남이다. 백사에 2007년 2월 인사동에선 평생 구세 현장을 함께 누비며 희노애락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김수남은 없었다. 여보, 엄마한테 잘해라. 2006년 태국 치앙라이 현장을 기록하다 세상을 등진 김수남의 일주기 추모 굿이 열린 것이다. 전국의 만신들이 자청해서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려주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좋은 데 가시도 않고요.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김수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예, 학창 시절의 별명이 그 이빨이 좀 듬성듬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놀려주느라고 뭐 강냉이라고 그랬대요. 크게 달랐다거나 뭐 굉장히 뭐 독특한 아버지였다거나 사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덧니에 덩치도 이만하고 털털한 그분이었어요. 김수남 씨.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은 약간 귀찮은 사람이었는데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제주도의 무속에 대해 관심 갖고 그 제주도 무당들하고 금방 친해져 가지고 1949년 제주도 함덕에서 태어난 김수남은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카메라와의 인연으로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미학적 신비에 푹 빠져든다. 미신으로 터부시되어 온 무속의 현장을 그는 왜 평생 동안 기록한 것일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릴 적에 이제 많이 물어봤죠. 그 집에 왜 이렇게 귀신 사진 같은 게 많냐, 그것도 곳곳에.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게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아마 그때 너도 이제 커서 어른이 된 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굿 알아주다는 거 뭐하러 그 애를 쓰면서 하느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그 말하더라고. 이거는 인류가 꼭 지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물론 자연도 그렇지만은 조만간이면 없어질 수도 있고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 경우는 원래 사람 찍기를 좋아해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 굿을 하다가 걸리면 유치장 신세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거 찍어두지 않으면 당장 소멸되겠다. 특히 인위적으로 이렇게 소멸시키는 건 기록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시작을 했죠. 김수남이 찍은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마음이 담긴다곤 한다. 하지만 외부인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는 구판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감정의 맨 얼굴을 어떻게 담을 수 있었을까? 이거 무슨 전상이라? 다 됐을 거야. 예, 됐어.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분이. 제주도 말을 잘하고 너 뭐냐 그냥 상대방이 화를 내도 하하하 웃으면 상대방도 오지 못하게 못하거든요. 사진을 찍으려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친해지려면 같이 술도 먹고 거기서 같이 자고, 그 특이한 그 친화력이 있어요. 사람 뭐 하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무당들도 그렇고 다 좀 겁을 좀 먹었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러 왔나? 근데 저는 여자기 때문에 별로 그러한 것은 자유로웠어요. 남자들은 경계를 많이 당한 거죠, 사실. 김인혜 선생님은 구판에서 굉장히 많이 쫓겨났어요.
특히 안경 쓴 사람 무서워하거든요, 무당들이. 근데 김수남 씨는 이제 그런 거를 쉽게 좀 경계를 푸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70년대에는 이렇게 만만치 않았는데 사진가는 시간과 역사의 순간을 포착해 영원히 남겨야 하는 직업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김수남은 매우 순간적이고 역동적인 굿의 핵심을 명확하고도 그리고 생명력 있게 담아내는 작가였다. 카메라를 4대를 목에 걸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 4대의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다 저렇게 찍었다 막 해서 거의 놓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냥 한 번에 다시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촬영 나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숙지를 해요. 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이 어디 가서 뭐 되고 그걸 전부 하면은 전날 가서 그런 영상을 다 다니면서 보더라고요. 이렇게. 이 친구가 사진 찍는다니까 내가 그 친구 옆에서 같이 찍으면서 그 앵글을 흉내내면은 나도 좀 좋은 사진 찍을까 하고 그냥 이 사진이 그 좁은 집에서 같이 어깨 부딪히면서 찍었는데 완전히 그 뭐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는 게 그냥 확 눈에 띄게 기가 막혀갖고 야 나 이제 사진 못 찍겠다. 김수남이 네가 다 해먹어라. 난 이제 그만한다. 1973년부터 김수남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굿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다. 하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굿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 그저 보이는 대로만 찍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를 느껴 한동안은 카메라를 잡지 않았다. 네,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이제 그 어떤 사명감, 사라질 것이니까 내가 기록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 시대의 사진가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예. 그게 그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 굿에 대한 공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책이나 또는 논문 같은 것을 구해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굿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사진을 찍으시지만 정말 자료 조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자료는 기본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나와 있는 그런 논문들, 이런 논문들까지도 입수하셔가지고 반드시 읽어보고 이렇게 현장 가시거든요. 이처럼 사진가로서의 능숙한 기량은 물론 철저한 사전 지식의 습득은 그가 무속 사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사진가 김수남은 민속학 분야에 오롯이 각인시킨 하나의 업적이 있다. 바로 10여 년 동안 전국의 굿을 촬영하고 정리하여 만든 한국의 굿 시리즈이다. 8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무속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통일된 어떤 의견이랄까 교과서적인 그 그림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의 굿 공부하면서 바이블과 같이 생각했던 게 선생님의 사진집이었어요.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들을 잘 보여주시는 분, 인간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선생님의 사진들을 또 다른 저의 교재로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20건의 개성 있는 지역을 대변하는 굿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일들은 아무리 작은 볼륨이지만 한 권의 책은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20권을 낸다고 하는 그 인내력은 이거 뭐 김수남 못지않게 나도 중요했고 나 못지않게 김수남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굿의 기록을 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보면 참 큰 추억이고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전 20권에 걸쳐 펴낸 방대한 사진집. 한국의 굿은 김수남의 굿 사진을 집대성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그의 사진은 단순히 자료적 가치를 뛰어넘어 예술적으로, 사진 인류학적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작업이었다.
1985년 그는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졌다. 한국의 구세만 머물던 시선을 아시아로 돌린 것이다. 80년대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전국을 커버하는 게 거의 되니까 김수남이가 자꾸 외국 쪽으로 관심을 갖더라고. 사진가로서는 남은 일생을 내걸 중대한 결심이었지만 가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밀어주겠다 그랬어요. 80년대 중반인가 동아일보 기자까지 다 집어치고 프리랜서로 돌았어.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아세아 쪽 무속을 오지를 찾아다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김수남 씨가 아시아의 민속과 뭐 굿이나 그다음에 일상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또는 생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개하면서 그 후에 학자들이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으러 거기 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조금씩 아시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저는 그 부분이 김수남 씨가 우리 사회에 끼친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구슬할 땐 대부분 흑백인데 동남아 쪽 나가면서 칼라로 하니까 3년 동안 일본의 무속을 조사하고 촬영했는데 그렇게 필드워크를 하면서 아마 김수남이 일본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까지 확장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산업화되어 갔다. 어쩌면 김수남은 급속히 변해가는 세상만큼이나 더 급했을지 모른다. 변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인간의 원초적 삶을 담으리라는 마음에서 말이다. 아세아를 뒤지고 다녔는데 그 김수남이 찍은 아세아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이젠 그 현장이 벌써 없었어요. 정말로 자유롭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음악을 즐기고 춤을 즐기고 그러다가 축제가 되면 야외에서 신나게 한판 놉니다. 이미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들의 문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서양 문화, 특히 식민지를 경험했던 그들의 스페인 문화, 미국 문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김수남이 찍은 화려한 색채와는 달리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개척의 길은 외롭고 고된 자기만의 싸움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정리하셔도 한참 걸리실 텐데 뭐 그렇게 오지를 또 가시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에너지를 다 해서 죽는 그날까지 사진을 찍으시리라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시베리아에 가서 그쪽 무속 촬영을 하다가 쓰러져서 공수돼서 왔어요. 그러면은 지가 정신 차리고 좀 몸을 추스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구타는 시절 얼마나 추웁니까? 그냥 그 불 하나 안 떼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냥 김수남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우리는 아이고 추우면 그냥 밖에 나가서 뭐다 부정하게 계속 앉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기려고 그러면은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겠죠. 항상 얘기했죠. 원래 다큐멘터리 작가는 현장에 죽어야 된다. 그때 김수남 씨가 외로움을 또 많이 타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술 친구들이 많죠. 일하면서 술 먹고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 가서는 술이 유일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구독이 많이 계속 쌓이면 사람이 좀 황폐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큰 병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샤머니즘이라는 가슴 깊숙한 곳의 풍경을 담아내려는 기록은 그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고산지대다 보니 그런 차이들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치앙라이 시내에서도 트럭을 빌려서 1시간 넘게 이렇게 고산 쪽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쉬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저녁에 이제 선생님이 안 일어나셔서 제가 방을 찾아갔더니 이게 뇌출혈처럼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당신 아버지가 지금 코마에 빠져 있다. 그다음부터 거의 30분, 1시간 간격으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 뭐가 안 좋아진다. 그날 오후에 어떻게 간신히 표를 구해서 공항으로 떠났고, 동생은 누군가 한 명은 여기 남아가지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항에 갔을 때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06년 2월 4일 태국 치앙라이에서 들려온 갑작스런 그의 부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현장에서 촬영하다 최후를 맞는 일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던 평소 말대로 그는 카메라를 잡고 세상을 떠났다. 평생 한국의 국가, 아시아의 무속 현장을 묵묵히 기록하며 남긴 김수남의 17만 여장의 사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긴 것일까? 더없이 귀중한 사진들이 돼버린 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김수남 사진에 있던 장면들은 이제 더 이상 만나기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한 시대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한 문화사를 기록한 그러한 그 기록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 찍을 때는 아주 열성적으로 끝나면 털털털한 웃음, 그냥 술 한 잔 먹으면서 형제처럼 친구처럼, 예, 그렇게 했던 분. 다시 이런 인재가 나올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시아를 몰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는 일본과 중국만이 관심 대상이지 그 이외의 나라라는 게 없었는데, 김수남 씨가 그걸 넓혀놨죠. 사진 작가이면서 이 문화 연구의 그 통찰력, 그 감각, 이런 것을 갖고 살았던 이 선구자적인 적이 있지. 우리나라에 뛰어난 사진 작가들 많지만 그런 그 총체적인 문화를 보고 변화를 읽는 그런 것은 쉽지 않아. 김수남은 곡이 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디 갔나? 김수남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좀 같이 그저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같이 오래 살았으면 자기도 하고 싶은 일 더 많이 하고, 저는 저대로 그저 이 남편한테 바가지도 좀 많이 긁어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갔나,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김수남이 살아 있었다면은 아세아를 넘어서 인류의 시원인 그 아프리카 쪽까지도 틀림없이 관심 갖고 쳐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현장은 점점 사라지는데 그 변화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 김수남 씨 이후로 그런 후배들이 별로 안 나왔다는 게 좀 사실 안타깝죠. 그 신방이 죽으면 삼수항에 가거든. 김수남 씨도 삼수항에 간 것 같아요. 삼수항에서도 사진 찍으면서 거기도 그 나름대로 사진 절차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오방근이를 만나서 술을 먹으면서 회포하고 있을 겁니다. 방울과 부채 대신 카메라를 든 사진 박수 김수남. 그의 사진은 사라진 시간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생생해지는 끝없는 기억인 것이다.